수직선 좌표 평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잠시 용어 설명 좀 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렸습니다. 이런 선을 선분이라 합니다. 끝에서 끝까지만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선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한쪽 끝은 막혀 있는데 다른 한쪽 끝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선은 반직선이라 합니다. 이 화살표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아무 말이 없어도 계속 선이 무한대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한대까지 이어지는 선을 다 그릴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있어 라고 하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 이후 부분은 그리지 않아요. 그럼 양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것은 양쪽으로 무한대까지 계속 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무한대까지 계속 선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 합니다. 참 글씨 못 쓰네요. 자, 그럼 과연 이런 선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이 있습니다. 점이 또 있습니다. 점이 또 있습니다. 점이 또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크게 찍겠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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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이 계속 모이니까 선이 만들어집니다. 계속 점이 있습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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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찍기가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쭉 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입니다. 선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선이 그냥 쭉 있더라도 우리는 그 선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럼 수직선은 무엇이냐? 선이 너무 굵으니까 다시 얇은 선으로 할게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에도 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점 하나가 숫자 하나이고 점 하나가 숫자 하나, 이런 관계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점 하나가 숫자 하나, 점 하나가 숫자 하나. 그런데 우리는 수직선을 그릴 때 0을 기준으로 많이 그립니다. 0이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보통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이라고 쓰여 있고 위에 0에 해당하는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1의 위치에 있는
점도 있을 것이고 2의 위치에 있는 점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는 점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있는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표란 무엇일까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2의 위치에 있는 점을 우리는 A라고 이름 붙여 보겠습니다. 참고로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다시요. 점을 나타낼 때 어떤 점에 이름을 붙여줄 때 우리는 A, B, C 알파벳 대문자를 씁니다. 알파벳 소문자 쓰지 않습니다. 규칙입니다. 약속했어요. 지구인들끼리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외계인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점 A는 2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 A는 괄호를 하고 2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좌표라 합니다. 자, 그럼 좌표 평면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하면 X축, 좀 삐뚤었군요. 다시 그려볼게요. X축, 그리고 Y축, 이런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수직선 두 개가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 떠오르실 텐데 이것을 좌표 평면이라 합니다. 보통 이미지상으로 십자가 모양의 선 두 개를 떠올리실 텐데 좌표 평면은 이 선 두 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평면 전체의 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미지상으로는 십자 모양의 선 두 개겠지만 사실은 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좌표 평면입니다. 자, 그럼 좌표 평면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좌표 평면도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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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으로 평면을 다 채워야 합니다. 한참 채워야겠지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평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점 찍어서 그리는 그림, 점묘화라고 했던가요? 그런 거 배워보신 분 계실 텐데
평면 전체가 점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 찍으려니까 힘들군요. 일단 점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B는 좌우를 나타내는 X값이 2이고 위아래를 나타내는 Y값은 4. 이런 선에 있으면 점 B의 좌표는 2, 4 이렇게 나타냅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 수포자분들은 알려주면 모르진 않아요. 알려주면 눈앞에서는 다 잘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리고 알려주면 또 잘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까먹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흔히 하는 실수는 이런 겁니다. 좌표 평면에 Q라는 점이 3,4에 있다. Q점의 위치를 찾으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X값이 3이니까 3 점도 아주 크게 찍습니다. Y값이 4니까 4. 자, 그럼 Q점 위치는 여기랑 여기요. 신기합니다. 원래는 X값이 3인선, Y값이 4인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가 Q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X값 표시한다고 이렇게 하고 Y값 표시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점을 두 개로 분리해 버립니다. 지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드로메다에서는 이렇게 할지 몰라도 지구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잔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미지상으로 기억하는 건 바로 X축, Y축 이 그림입니다. X를 가로로 긴 선으로 기억하고 Y를 세로로 긴 선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에 좌표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X는 세로로 긴 선입니다. 세로로 긴 선이 X값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X값은 세로로 위아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로 움직입니다. 좌우로, 아이고,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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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움직입니다. x는 1, x는 2, x는 3, x는 4, x는 5, x는 6, x는 7, x는 8, x는 9, x는 10 이런 식입니다. 다시 할게요. x는 9, x는 8, 아이고, x는 7, x는 6, x는 5, x는 4, x는 3, x는 2, x는 1, x는 0,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 자, 긴 막대기가 세워져서 좌우로 움직이는 게 x값입니다. 그래서 x값은 좌우의 값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선이 있는데 이 선을 x가 0인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0이 아무래도 기준으로 삼기 좋으니까요. 이번에는 가로로 긴 선이 있습니다. 가로로 긴 선은 y값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선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y는 1, y는 2, y는 3, y는 4, y는 5, y는 6, y는 7. y는 1, y는 0,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입니다. y값을 나타내는 기준이 필요하므로 우리는 이 선을 y는 0인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로로 긴 선 x는 0 하나와 y는 0 가로로 긴 선 이렇게 또 하나 두 개만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는 겁니다. 세로로 긴 선도 있고요. x는 1, x는 2, x는 3, x는 4, x는 5, x는 6, x는 7, x는 8, x는 9 이런 것도 있고요. y는 1, y는 2, y는 3, y는 4, y는 5,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이런 선들도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값 x를 떠올리실 때 x축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x축은요, 여기 있는 y는 0이 x축입니다. 즉, x축은 실제로는 y는 0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름만 x축이에요. 왜냐면 여기다가 그냥 자처럼 x값을 표시만 하거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x축은 실제로는 y는 0인 선입니다. 단지 여기에 눈금, x의 눈금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x축으로 불리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x는 0인 긴 선이 있는데 이 선의 이름이 y축입니다. 글씨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즉 y축은 원래 x는 0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y값 눈금만 새겨놨어요. 그래서 분리우기를 y축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A의 좌표가 5,6이라 할 때 x가 5죠? 그러면 x가 5인 선을 찾고요. y가 6이죠? y가 6인 선을 찾아서 좌우로는 5, 위아래로는 6인 위치에 점 A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x는 1을 나타내는 선, 위아래로 길게 있는 선이 좌우로 움직인다. y를 나타내는 선은 좌우로 긴 선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매번 잘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나름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태까지 써먹은 비유 중에 이게 제일 잘 통했어요. 자,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많이 살지요. 아파트에는 많은 집들이 있어요.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다 그리기 힘드니까 적당히 그릴게요. 자, 이 아파트는 참고로 타워형 아닙니다.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아파트예요. 자, 어떤 아파트에 1302호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집의 호수가 왜 1302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 두 자리는 층이지요. 뒤에 두 자리는 라인입니다. 여섯 라인은 순서대로 서 있는 아파트들, 집들의 선이죠. 즉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5호 라인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1302호는 13층에 2호 집 아시죠? 자, 좌표 평면을 아파트로 설명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는 층이 먼저 나오고요. 그 집이 속한 라인이 뒤에 나오죠. 좌표 평면에서 좌표는 라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층이 나와요. 순서를 바꿔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3층 2호를 찾을 때 먼저 13층을 찾고 2호 라인을 찾지만 좌표 평면은 2호 라인에서 13층까지 올라갑니다. 좌표 평면은 아파트의 호수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670
607호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607호는 6층에 7호 라인이지요.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는 이거를 7호 라인의 6층 이렇게 표시합니다. 칠호 라인의 6층 여기입니다. 아파트 동호수와는 달리 라인을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 층을 붙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좌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